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니까 중국 쪽으로의 이제 뭐 관세 압박이라든지 무역적으로의 압박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또 확산될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이익도 좋은데 심지어 AI 모멘텀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AI 하반기 때까지 계속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내가 반도체 팔아야 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의 힘의 크기는 하반기 때까지는 오히려 그렇게 또 크진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운 거죠. 돈의 흐름이 좀 강하게 뭔가 이동이 돼야 또 특출난 또 잘난 놈이 나와서 이쪽을 내가 공략을 할 텐데 막 생각보다 돈의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것 조금 올랐다가 또 저것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또 찔끔찔끔씩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펼치는 게 좀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가 두드려 패야 하는 주도주가 딱히 보이질 않아요. 예, 이 시장의 주인공이 딱히 한 놈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분산해 보는 거죠. 야, 반도체도 좋아. 오케이, 좋아. 여전히 하반기 때까지 좋아. 근데 야, 이제 또 다른 쪽도 충분히 더 좋은 애들이 많은데 야, 이렇게 실적 좋은데 저평가된 애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시선을 좀 더 넓혀보는 거야. 대신에 돈의 흐름이 쫙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기 때문에 목표치 자체는 조금 눈을 낮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은 넓히되 눈높이는 낮추자. 그러면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좀 더 분할해서 좀 여러 개를 담아놓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내가 낚싯대를 탁 월척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 하나만 몰빵해가지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좀 펼쳐놓는 거죠. 그물을 펼쳐놓고 자, 수출 잘 돼, 실적 좋아, 저평가돼 있어, 오케이. 너도 그물 여러 가지 그물을 펼쳐놓은 다음에 그물에 물고기가 팔딱 뛰면서 딱 걸렸을 때 한 번씩 회수하는 식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하반기 때까지 좀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수출 잘 되고 실적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군이 어디가 있어? 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주요 IT 기기인데 이 기기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업체들도 이쪽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화장품에 이어서 이제 의약품,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도 또 생각보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더 종목 선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또 다양한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앞서 이제 기회 측면을 봤다면은 한 가지 위기의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느냐? 바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또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위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제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드디어 첫 번째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6월 27일인데, 보통 이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랠리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심지어는 어떤 특징이 올해 있느냐? 미국 대선의 이 대선 토론회가 과거 했던 흐름이랑 비교했을 때 1차 토론회 시기가 거의 3개월 가까이 앞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1월이 선거일이었다면은 보통 9월 말이나 10월쯤부터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6월 말에 1차 토론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대선 랠리가 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냐면 사실 기존에 대선이 있던 시기 때마다 이 대선 전후로 VIX 지수 추이가 굉장히 솟구쳤던 특징을 가져가게 됐었습니다. 이 VIX 지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변동성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왜 나오느냐? 사람들의 불안감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좋아질까? 나빠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나 홀로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마무시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때가 비로소 가장 큰 악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래요. 특정한 호재 이슈가 나와 좋아 또는 악재 이슈가 나와 안 좋아. 그러면 나의 이 심리 자체가 크게 요동하진 않아요. 왜? 이미 발생한 거니까.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막 시한폭탄이 있는데 이게 막 터질지 말지 계속 막 심지어 불꽃은 타오르는데 언제 터질지 말지 모르겠는 그 불안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차라리 폭탄이 터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차피 맞았으니까 뭐 더 터질 일이 없겠지 하면서 내 할 일 할 거 되면 하면 되는데 계속 막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이 시한폭탄 내가 잡고 있을 때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 보통 사람들의 불안 심리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성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 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파동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 기간이 주로 대선 시즌 전후로 나오게 됐었는데 올해에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토론회가 기존보다 3개월 앞당겨져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좀 더 빠르게 미국 대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다음에 바이든 될까 트럼프가 될까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휩싸이는 기간이 올해 하반기 특히나 좀 3분기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반기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증시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만큼 좀 더 시선을 좀 멀리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파도가 이제 높게 칠 때 있어서 당장에 그 파도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와닿게 되는데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은 파도의 파고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좀 생각보다 잔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 올랐네 떨어졌네 이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큰 방향성을 내다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이런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서 올라갈 때는 좀 팔고 떨어질 때는 좀 사고 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러한 변동성이 3분기 즉 좀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9월 10월 있죠. 이럴 때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슬슬 투자를 조금씩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 대선을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측면에서의 위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게 미국 대선 시즌 전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정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후보군의 주요 정책 관련된 수혜주가 기대감을 바탕으로 대선 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특징도 있어요. 이번 1차 토론회 이후로부터 분명 지지율의 격차가 서서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과연 누가 지지율이 앞서가는지를 캐치를 하시고 그 후보의 가장 주된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종목군에서 그 정책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종목군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별해서요. 그 남은 하반기
대선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은 이미 임기 기간 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보더라도 IRA라는 또 이 법안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지원 법안 내지는 또 인프라 이쪽으로도 충분히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면 이번 기간 동안의 지지율 격차를 높이면서 쭉쭉쭉쭉 그 기대감을 뽑아내준다면 생각보다 IRA 관련된 법안 수혜주들 대표적으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섹터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IRA 법안에 따른 주요 보조금 이제 집행 그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지질 않았대요. 즉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너무나 많은 만큼 내년 이후로부터 실질적인 보다 더 강한 집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이후로 그쪽에서 다시금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 싶고,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면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바이든 정책에 대한 폐지 완화를 얘기하며 특히 그린딜 정책 폐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재선에 비교를 했을 때는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쪽의 힘은 조금은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화석연료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석유, 뭐 천연가스 이쪽을 오히려 또 키울 수도 있겠고, 트럼프가 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대중국 정책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시키면서 대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어찌 보면 탈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거라는 인식을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많이 더 압박한다면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과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또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권 때랑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높았던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될 기대감이 잡힌다면 반대로 미중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지수가 커질 수가 있겠다. 자, 이게 커진다면은 우리나라의 지수는 아무래도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중국향 수출 의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미국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아질수록 좀 떨어진 흐름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회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하면은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이왕 공략을 할 거라면 그러한 탈중국에 따른 이런 중국을 압박하는 데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꾸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니까 중국 쪽으로의 이제 뭐 관세 압박이라든지 좀 더 이제 뭐 무역적으로의 압박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또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수출 실적 잘 되고 있는 게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게 조선, 의약품 이쪽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모로 만약에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이쪽으로 좀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는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다면은 굉장히 방향성을 잡기가 난해해지겠죠. 야, 이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누가 되든 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할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좀 공통분모로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미리부터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의 공통된 분모는 리쇼어링 우대 인프라 투자 내지는 자국 우선주의 내지 또 반중 기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반중에 대한 기조는 사실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진행을 한다. 그 강도와 방법의 차이다. 그럼 결국 하반기 때까지는 이런 반중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쪽 관련된 수혜 기업들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 특히
특히나 지금은 또 AI 전력망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 데이터 센터 내지 전력망 관련된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또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는 누가 되든 간에 라는 거를 미리부터 생각해 놓으시고 투자 전략을 좀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올해 하반기 증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생각한 내용 한번 공유해 드려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분명한 기준대로 명확한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하셔서 하반기에도 다들 좋은 성과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개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